멋진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거 기덕이죠? 네. 기덕에 있는 우리 메리 앤 폴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소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이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사실 이제 이주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침없이 제주이민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소개도 되셨고 해서, 또 이제 제가 일터로 왔다 갔다 하는 또 경로상에 또 위치해서 또 자주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두 분 소개부터 조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소개를. 선생님, 예. 성함하고, 예,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더 물어볼게요. 네, 이름은 이자, 근자, 발자고요. 제주도에 온 지는 지금 한 1년 됐습니다. 소개라고 뭐, 할 것 좀 그렇나? 네. 저는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LG 쪽에서 한 10년 좀 넘게 하다가, 네. 그 다음, 마루 엄마하고 영어 유치원을 7, 8년 정도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좀 가볍게 살려고 여기 네.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가벼워지시긴 가벼워지셨어요. 네. 체중이 한 6kg 빠지신 몸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힘드셔서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냥 집 지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빠졌고. 그 집 지느라고 힘들어서 빠진 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가벼워져야 될 사람은 전데 자기. 네, 저는 이인경이라고 하고요. 예. 메리님이시죠? 예. 네, 저는 뭐 소위 말하는 1.5세대 재미교포입니다. 예. 1.5세대는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간 세대를 1.5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간 세대는, 성인이 돼서 간 세대는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을 2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게 3세대, 지금 뭐 규정이 3세대 부부까지 와서 현역교육 들어가서 지금 기경이에요? 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3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겠네요, 그죠? 이제는 한국 생활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남편 따라 이제 천안에서 그냥 1.5세대라는 이름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 생활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포가 되는 거죠. 이제 좀 떠 있는 거죠. 투표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행정적인 차원.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또 적극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그 금전 업무나 모든 것을 남편이 하고 있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편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애기들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애기들 소개도 좀 메리님 하시죠. 네, 우리 저기 지금 마루가 10살, 아라가 8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강아지를 작은 브라운 푸들이에요. 애들을 이제 저희 집 식구로 맞아들인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리고 사실 뭐 제주도 온 이유도 좀 타상에 젖은 게 너무 좀 싫기도 싫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빠이빠이 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꼬리 흔드는 쟤네들한테도 미안했고 쟤네들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좋고 쟤네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주로 오는 거를 선택했거든요. 네. 사실 아이 교육이나 뭐 어쨌든 가족들하고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 이런 걸 찾으려고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거침없이 제주 이민은 어떻게 해서 저기 소개가 된 거예요? 그 하우스 레시피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우스 레시피에 놀러 갔다가 그냥 그 작가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 제주대학에서 성악 교수님하고도 좀 아시는 분 같이 옆에 있길래 그냥 제자분인 줄 알고 아주 자연스럽게 집 짓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작가분이 이제 집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집 짓는 내용을 소재로 다루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뭔도 모르고 그냥 인터뷰했고 책이 언제 나오는지 책이 뭐가 되는지 모르고 저희 집 문제가 좀 제주에서 집 짓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 제주도의 집이라고 하는 게 제일 뜨거운데 집을 그 이슈 자체가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집을 짓는 거는 더 어렵고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또 더 어렵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된 이후에 집 짓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많이 찾아오고 하나요? 근데 가끔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집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어떻게 지었냐, 또 어떻게 또 땅을 봤냐, 또 어떤 경로로 해서 인터넷에 보고 구했는지 아니면 또 부동산 통해서 구했는지, 또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또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집인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책을 보면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자세하게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집 짓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아파트나 빌라나 이렇게 들어가 사는 것보다는 조그만하게 땅을 사서 진짜 원하는 집을 짓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다들 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집을 또 짓고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 기동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입주해서 살고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좀 우리는 입주해서 살아보진 않아서 어떤 이제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농가주택을 개조하거나 일단 임시로 농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스타일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큰 집이 아니거든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대한 깃발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거대한 그런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가주택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 마음에 드는 게 따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그렇게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터가 좀 작아서 마당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왜 2층을 올릴 바에는 다 2층으로 올지 반만 2층을 올렸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반은 저희들이 이제 꿈에 그리는 그냥 야외 생활을 하고 싶었다. 반만 올렸다는 게 어떤 개념이죠? 위에 그러니까 2층 전체가 다 그 건물이 아니라 반 정도만 저희들이 주거 공간이고 그렇죠. 네. 반은 저희들이 데크나 여러 가지 그 야외 정원을 꾸며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직접 땅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겠죠. 어떤 분들은 가족이 많다면 다 이제 2층을 주거 환경 건물로 짓는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식구도 단촐하고 시작도 천안에서보다 이 집 사이즈도 다운 사이즈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도 맞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2층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올려놓으면 또 땅도 보통 이제 이렇게 짓고 또 있다 보면 또 이제 이거 좀 깝깝해, 옆에 있는 땅도 조금 사고 이런 경우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텃밭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넓혀야지 하는 이런 욕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야외 정원 데크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만족하시는 건지. 지금은 그렇거든요. 이게 살다 보니까 야, 이 정원을 꾸미고 정원을 가꾸는 일도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금 당분간 여기 몇 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은 여기 상황이 맞고, 또 이분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무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후에 이제 제주를 천천히 보고 난 다음에 또 어느 곳에서 이분이 또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아직도 저기 아쉬운 점은 남아있죠. 있으시죠? 네. 큰 정원 아니더라도 조그만 정원에 그렇죠. 이렇게 뭐 것도 좀 바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환경은 그렇게는 안 됐는데 지금 작은 정원이 일단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뭐 아파트 살 때 장독을 된장을 담그긴 했었는데 이게 뭐가 된장을요?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 장독에다가 햇볕을 가득 쬐주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데크 공간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좀 그렇게 막 이렇게 용감하거나 이렇게 그런 조금 소심한 A형들이라서 조금씩 이제 야외 생활을 안 한 것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네. 도시민들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네. 주택을 갖게 되는 게 또 솔직히 조금 꿈이고, 네. 제주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네. 로망이잖아요. 네.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 로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힘이 많이 드셨는데, 네.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오픈하시고 정식으로 오픈하신 지가 3월 됐구나. 아니요, 12월 7일부터 저희들은 12월 7일부터 이게 정식 오픈, 가오픈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예. 레스토랑 초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2월 7일 저희들이 그냥 오픈한다 마음 먹었으면 그게 오픈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가오픈이라는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저희들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12월 7일 날, 작년 12월 7일 날 바로 오픈했고, 12월 7일 추운 겨울에 오픈한 이유도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게 뭐 서빙이라든가, 저는 원래 음식 자체를 좋아해서 사실은 뭐 천안에 있으면 서울로 요리 배우러 다니기가 아주 편하거든요. 평소에도 요리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는 요리를 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고, 또 이분 자체도 회사 생활이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정도밖에 해보지 않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하루에 1명, 2명 와서 저희들이 트레인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날 오픈을 하게 됐는데, 네, 트레인을 혹독하게 했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뭐 하루에 좀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하루에 몇 테이블 정도 오시는지. 이게 어떨 때는 꽉 차서 2번 돌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꽉 차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매주 쉰다, 매주 월요일 날 쉰다, 화요일 날 쉰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이 가게에 맞는 휴일도 찾지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좀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돌려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이 정도 했어야 된다 해서 준비했는데 반도 안 온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육지 같으면 주중, 주말 이런 뭐 예상치 네. 평균을 낼 수가 있는데 무슨 요일별로 또 이거 지금 한 5개월 됐지만 나름대로 지금 평균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잡겠어요. 이번 주, 저번 주 그렇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떨 때는 매상이 반으로 줄었다가 같은 요일인데, 어떨 때는 또 배로 올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날 쉬면 되겠구나 제 마음 먹었는데, 뭐 그날 계속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든가,
또 뭐 그래서 심지어 여기 앞에 큰녀라고 이 제주 토속 음식을 하시는 제주 토박이식당 예. 사장님한테 우리 신랑이 물어봤대요. 뭐 그때 그분들 대답할 본인들도 예상을 못해서 아직도 밥솥에 저녁에 밥솥 가득이 버려진 적이 좀 자주 있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또 손님들이 안 오시고 또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좀 이따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들이닥치고 아직 그건 감은 못 잡겠어요. 어렵다. 그렇게 되면 막 머리 끝이 막 줍빛 쓰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그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가게를 오픈하고 하는 분들의 요즘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흔히 이제 지금 세대 굉장히 경제도 상황도 어렵고 많은 가게가 오픈하고 또 이제 오픈하면 또 가게를 또 알려야 되잖아요. 네.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 임대료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일반적인 가게하고를 좀 차이를 보자면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다르실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솔직히 드는데 처음 오픈한 것도 아예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돈만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한 몇 달 동안은 또 어느 정도 하면 뭐 그냥 오픈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여기서 뭐 관광객을 몇 프로 해서 막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우리 집에서 우리 둘이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크게 뭐 루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오는 것도 단순하게 시작했고 일도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우리 생각이 다행히 잘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서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했고 또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아서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처럼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유지비가 들며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이 내야 되며 이런 뭐 구체적인 생각 없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뭐 되겠다. 되겠다. 만약에 안 돼도 한 1년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한림항에 가서 그럼 쪼기 털고 올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위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근데 제주도 와서 돈을 벌겠다 마음먹으면 그러니까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 사람이 많은데 가서 그러니까 뭐 임대를 주더라도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기도는 아주 촌이고 한데 왕래가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우리 가게에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대동하고 일주일에 한두 커플씩 와요. 이게 좀 대강 눈치를 보아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을 때는 막 부모님한테 우리한테 아주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주에 대한 막연한 드림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하는 게 꿈이라는 30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힘든다는 걸 우리도 이 정도인지 예상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꿈만 가지고 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제주 곳곳에 카페나 레스토랑이 그렇죠.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보면 와 돈을 발랐구나. 도대체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이 얼마를 벌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될까? 여기서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때 사실 그 천정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요즘은 이게 유행이더라 하고 날렸고 그 다음에 벽도 최대한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몹사 아저씨한테 그 나무를 붙이고 색깔도 저희들이 색칠하다 보니까 벌어지면서 약간의 좀 아마추어적인 게 보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은 그렇죠. 이게 제주의민이라는 책을 보고 우리 레스토랑이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오더라고요. 제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런 분들이 과연 그냥 좀 소박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있는 것을 다 올인해서 올인은 해야겠죠. 자기 정열이나 정신을 다 올인은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시처럼 막 수입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좀 분명히 몇 년 안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경험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네. 어떻게 힘든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뭐 저희들이 처음 개업하고 한 달 동안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것도 한 11시 가까이 한 끼를 못 먹고 잘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준비해야 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둘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이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일을 해보지 않으니 지금은 손에 익어서 30분이면 해결될 일을 그때는 뭐 1시간, 2시간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뭐 진짜 코에서는 단내가 나고 사람들한테는 또 만족스러운 음식이 나가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또 저것도 다량으로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살짝 설이 걷다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저희들 식기세척기를 아주 단순하게 가정용을 한 대 살짝 들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저분이 한번 이제 손님들이 지나가면 한 3번을 돌려야지만 그 설거지를 할 수 있는데 또 저 설거지가 완성되기 전에 또 손님들이 온다거나 그럼 그릇이 없으니까 난처한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손님이 넘쳐나서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그렇죠. 아니고, 그 때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저녁에 13그릇을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날 크로즈를 했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아니, 왜냐면 시스템이 엉망이다. 어디서 설거지 이렇게 하는데 13그릇을 했는데 부엌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설거지거리는 쌍둥이같이 쌓이고 그러니까 조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합시다 해서 하루 쉰 적이 있거든요. 그 진짜 10그릇 정도 팔고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단골 손님 식사하시는데 도저히 밥알 한 편이 안 되니까 돌려보내니까 단골 선생님 우리 그 동네 단골분이 아니 도대체 몇 그릇 팔았다고 돌려보내는 거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는 저희들한테 경험이 되겠지만 그 상당히 당황스럽고 하여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바빠 보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면 도시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면 이것은 생활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근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 행복하다 하는 거는 아침에 뽀니 아빠가 지금 인터뷰를 신청해갖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아침을 먹고 아이들하고 매일 갈 수 있는 해변이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식사 준비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찾아와서 아는 체 해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좀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 일이 참 잘했구나. 제주도에 그냥 저 시골에 들어갔으면 글쎄 그냥 하루에 몇 명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우리가 하니까 재밌어요. 일단 동네 분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오늘 아침처럼 진짜 지난번에 우리 그 단골 손님이 주신 파김치 요만한 통에 있는 거 한 통 먹고 3줄기가 남았었는데 그걸 먹으려는 순간 전화 왔잖아요. 집 앞에 총각김치 담궈놨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 문 열고 바로 꺼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막 양파 한 자루가 있었는데 이거를 들기엔 여자는 무거워 여자가 누구 와서 그러면 분명히 남자야 누구야 뭐 그런 출연하는 거. 그 저기 우리 맨날 브로콜리 갖다 주는 할머니가 여기 우리 계단 들어오시지도 않고 계단에서 꼴뚜기랑 뭐 이런 거 그릇 갖고 해서 먹을 만큼 나눠주는. 꼴뚜기도 있어요? 꼴뚜기가 아니고 작은
꼴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거를 비슷한 살짝 거. 데쳐서 먹을 수 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을 11시에서 저녁 10시. 10시에 문을 닫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맛있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초창기에 좀 받았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대충 일주일에 뭐 한 2, 3일 빼고는 대강 이렇게 2시에서 5시 사이에 좀 한가하다든가 그런 걸 대충 이제 감히 이제 한 사람이 외출을 해도 한 사람이 아. 포갈 정도로 그 시간대에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두 분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또 두 네. 분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가한 시간은 교대로 이렇게 좀 쉬거나 할 수 있다는 저 게.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자고 올게 하고 남편한테 맡기고 들어가서 또 낮잠을 좀 즐기고 온다든가 그렇죠. 뭐 아까 이제 기덕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덕에서 이렇게 이제 식당을 경영하고 한다는 게 도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단점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에서 식당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귀덕에서 식당하면서 단점은 일단은 뭐 예. 저기 왕래가 많고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외곽이니까 마음을 먹어서 오는 손님이 많다. 귀덕이 제주도에서도 아주 촌이라고 제주 그러더라고요. 시민도 잘 몰라요. 네. 그래도 사실 이 도로는 한림하고 이쪽을 많이 가지 않아요? 많이 가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곽지를 설명해야 돼. 곽지 다음 맞아, 귀덕 맞아. 이렇게 해야지만 알아듣지. 아. 귀덕이 어디냐면 귀덕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주 토박이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실 정도로. 근데 여기는 또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면서도 아직 시골스러운 게 많이 남아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이선 불란서인 커플이라든가 그렇게 또 굳이 꼭 이사를 온다면 기덕으로 와야 되겠다는 젊은 커플들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점도 있더라고요. 그 서귀포나 이쪽으로는 가봤는데 그쪽은 너무 산업적으로 발달돼 있고 그나마 저기 기덕이 보니까 아직 좀덜 발달돼 있고 남았죠. 제가 되게 순수한 면이 남아 있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하우스 레시피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있고 또 새로 이주를 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요 기덕 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장점이 있다면 뭐 어쨌든 애월 지역이니까 공항에서 멀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죠. 바다를 끼고 있지만 귀덕이랑 이 한림 저 안쪽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산물이 많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사실 레스토랑 하면서 많은 부분의 그런 채소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샐러드로 들어가는 서양 채소는 오일장에서 구입하지만 나머지 채소는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여태까지 많았고 또 저희들이 간혹 사는 거는 아주 한정된 그냥 그 레스토랑 음식에서 조금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한 그런 데코레이션 같은 채소 외에는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또 심지어 이제 밭 경작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렇죠. 이삭주 남아있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아마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뭐 도시에서 여러 날의 그 수송기간을 거치고 그 진열장에서 며칠 앉아 있었던 채소의 맛하고 바로 이렇게 수확해서 마시는 맛하고는 그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그 이게 신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에서도 했지만 내가 수프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브로콜리가 남아있어요, 주신 게. 그래서 저 브로콜리 숲이 떨어지고 나면 무엇을 할까 고민 중인데, 이제 또 감자를 캐시더라고요. 그렇죠. 감자가 나올 때. 감자 가지고 조개를 넣고 숲을 끓여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로컬 푸드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거창한 로컬 푸드,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 푸드, 유기농 푸드를 내거는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제가 유치원 할 때도 영어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기농 음식에 대한 많은 리서치가 있었지만, 뭐 유기농을 먹입니다라고 내세운 유치원을 보고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뭐 이렇게 돈 욕심보다는 사람 욕심이 좀 많아서 나도 한번 유기농 먹어봐야지, 한 살림에도 등록하고 유기농을 먹기 위해서 백방으로 제가 알아볼 반 다 알아봤지만 급식비를 받는 한장하에서 유기농, 모든 것을 유기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야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들한테 계란도 유기농으로 먹으면 유기농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렇게 100% 하지 않으면 유기농이라는 말을 하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유기농을 하고 싶었지만 그 단계에서 지금 제가 알 브로콜리 농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을 작게 치는 농부들도 많거든요. 그게 아마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품질이 좋고 좋은 거에 그 생산자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도 유기농을, 그 근거도 없는 유기농이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게 괜찮고, 또 사실은 유기농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점점 해야 되겠지만, 그 농사 짓는 마음을 헤아리면 그분들이 최대한, 아주 악독한 농부 외에는 그분들 땅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그러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끗하게 잘 먹는 것도 유기농적인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 유기농 쌈채 하나 사가지고 와서 유기농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그런 좀 허위를 떨기보다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농부들을 믿고, 그분 이게 팥지 이삿주기라지만 그것 자체도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빨리, 그러니까 주시는, 오히려 제가 돈 주고 산 음식은 게으름 부려서 버릴 때도 있지만, 이게 노인들이 갖다 주시는 음식은 한 개라도 버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귀덕으로 이사를 하셔서 장점이, 이렇게 이제 네. 농촌 지역 공동체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농산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점도 또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시내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피자 가게를 하시다가 시골의 바깥에서 이제 피자 가게를 하시는데, 그 시골 같은 경우도 요새 뜨고 있는 지역이어서 너무 이제 관광지화 되는 게 굉장히 싫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말 시골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계시던데, 기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너무 관광지고 이렇게 막 관광지 냄새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시골적인 이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농업도 있고, 또 시골 바다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뭐 중문의 이런 바다하고는 정말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덕으로 많이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장점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 젊은 부부들도 기덕으로 또 오셨고, 이사를 또. 그분들 작년에 뭐 집 알아달라고 우리 보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기 기덕이 꼭 와야 된다고 그러냐. 그 농사 크게 지시는 분한테 막 해서 뭐 저 숲속에 괜찮은 집이 있어도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기덕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 주인가 또 프랑스 부부가 오셨다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신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기덕이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저 상업화 안 이런 데 되고 가서 또 그런 게 마음에 끌려가지고 관광지화 되는 것보다 여기 오니까 뭔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귀덕이 뭐 이게 밭농사를 지어도 크게 대정이나 부산같이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 좀 순박하고 그런 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애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사실 귀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 점에서
귀촌에 대해서 되게 좀 권유를 좀 하시는 편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주 이주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주시에 살아야 될지 일단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제주시에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귀촌 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진짜 큰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골 사람들의 텃세 아니면 어쨌든 외지 사람이니까 외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편견 아니면 뭐 어쨌든 여기는 되게 상하구조식으로 해서 나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솔직히 지금 제주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또 마을에서 근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을로 귀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너무 겁없이 어떻게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주시에 등기를 트시면 그때 손님 중에도 그랬지만 이제 시골 사는 이제 막상 제주 내려왔는데 막 이제 시골로 가기 싫어서 제주 가는 게 아직은 두려워서 제주시에 첫 발을 딱 디딘 사람은 거기서 또 하시더라고. 아니 나오기가 겁나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많이 아니까. 아파트에 이제 살고 살 바에 진짜 큰 차이가 없잖아요. 도시에서 사는 거하고. 그건 우리 생각인데 그분들은 또 바깥에 나가면 또 금방 자연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만족하는데 그런 장점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탁 이렇게 시골로 와버리면 용감하게 올 수 있는데 잘 몰라. 나는 항상 평생을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지렁이가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제주 시내에 이제 작은 아파트에 이제 몇 개월 살아보시면 또 그 근처에서 또 장기적으로 살 때를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든지 그렇잖아요. 첫 둥치가 첫 둥치하듯이.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나마 무난하게 제주 생활을 지금은 안착한 거죠, 그죠? 딱 내려선 이유는 커다란 욕심 없이 이게 나이도 우리가 이제 30대도 아니고 이제 50대로 접어들려고 하는 40대 후반이라서 이제 뭐 커다란 무슨 그런 거보다는 편안하고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제주 땅에 와서 전적으로 들어가면 넓은 땅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도 아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남한테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고 너무 웃기는 거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게 저 아이들이 이제 노령견이 되어가니까 가장 산책하는 기 좋은 곳이 어딘가 이것도 참 묘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랑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좀 우리가 좀 3차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기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에 동네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렇게 비춰줬고 동네 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거리감 없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 드시고 그것도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종류의 이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비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제주도의 관행인 것 같죠. 무슨 가게를 오픈하면 그 동네 분들이 와서 한 번쯤은 식사를 해주거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도 식사를 해주거나 자기가 식사할 형편이 안 되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제주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시골 분들이 처음에 알지도 않는데요? 처음 보죠.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을까 말까 한 분들이 와서 봉투에 돈을 넣어줄 때 처음엔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습도 있었고 또 마을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환영이라는 뜻이죠. 새로 시작했으니까 니네들이 얼마나 힘드니 내가 보태준다. 너희 힘든 것을 이런 그런 후조의 의미겠죠. 집 짓는다고 한 6개월 걸렸는데 그 사이에 동네 분들하고 뭐
뭐 지나가다가 집은 잘 돼가냐 또 우리는 또 맞아.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날씬한 몸매였지만 몸매인데도 더 날씬해지시니까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를 사서 그냥 기한 내에 지으십시오. 뭐 안 지으면 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이분은 내가 처음 집을 짓는 거에 자기가 다 물론 돈도 경비도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처음부터 다 참여하고 싶어서 그 일하시는 분보다 더 일찍 그리고 일하신 분 가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뒤처리. 그러니까 우리 이 집 짓는 분들이 뒤처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8시, 9시까지 깔끔하게 뒤처리하면 그분들이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깔끔한 작업 환경은 처음이었는데 하지만 그 다음 절대로 치우지는 않으셨지만 네, 그런 과정에서 네. 동네 분들이 관심을 표하면 이분이 또 인사도 잘하고 워낙 성실하신 네. 것 같아요. 딱 그냥 이미지 네. 자체가 딱 성실이에요. 네, 하고 또 우리 뭐 막걸리 또 뭐 작업자도 또 막걸리 먹고 있으면 또 막걸리 한 병 사드리고 하시고. 예, 동네 분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위에 거스리지 않는 거. 이게 육지도 그렇지만 특세가 심하고 그쵸. 특히 제주도는 또 특세 심한 지역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또 귀덕이 또 특세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한 것들. 근데 또 우리 그 애월에 우리 강아지가 산책할 때마다 맨날 쾅쾅 지어가지고 그분한테 너무 죄송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월에 시원항이라고 이제 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한담 해변에 그 야생화 사진을 몇 년에 거쳐서 사진 찍으시고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 시내 살다가 애월에 왔는데도 텃세가 있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개업하고 그 다음날 자기 장사 다 끝내고 온 식구들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오신 이유는 텃세가 없느냐.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우리가 워낙 오픈된 장소에 있어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냥 어딜 가나 근데 제주로기보다는 그쵸, 우리는 맞아요. 워낙 계속 외지로만 다녀서 이제 외지로 갔을 때는 그쪽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 우리가 좀 먼저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일단 양보하면 그분들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집 지었을 때 여기 옆에 코사마트 여기는 딱 길목이라서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편의점 지으실까봐 경계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이분이 우리는 편의점이 절대 아니더라. 그로 이제 얘기하시고 나서 오히려 뭐 도와주시고 또 와서 또 구경도 해주시고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 동네에 내가 살기 전에 내가 이걸 할 때 이 동네 분한테 폐되는 일이 없는 일을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앞집에 귀덕의 유일하게 맥주랑 치킨을 팔았어요. 예. 저는 뭐 치킨이 정말 손쉬운 일이지만 치킨은 팔지 않아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네요. 또 새로운 걸 또 배운다. 예. 뭐 귀촌 정말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우선은 귀촌하시고 또 제주에서 또 집도 지으셨고 그리고 또 일자리 중에는 사실은 그냥 커피숍은 아는데 식당은 또 많지 않거든요. 생기는 비율로 보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되게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좀 여쭈고 싶은 거는 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제주 이주를 하시고 지금 1년이 되셨는데 1년 동안 살아오신 부분 좀 행복하셨는지 그리고 원래 기대를 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시고 계신지
솔직하게 얘기하시오. 솔직하게. 뭐 집 짓는 데는 나도 궁금하오. 생각보다 한 2, 3개월 예상을 했는데 네. 막상 와서 한 5, 6개월을 걸쳐가지고 지었고 그때는 뭐 계절 탓도 있고 네. 작년에 네. 또 마이클린 이유가 또 주택법 때문에 그 주차장 그 법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수들도 모자랐고 또 기존 또 제주도 분들 또 일하는 사람들 또 습성도 또 자세히 또 파악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애를 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 100% 만족하다 뭐 행복하다 그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아까 저기 메리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하고 아침 산책하고 또 손님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적당하게 또 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아직까지 시간을 못 내가지고 이 제주도에 또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안 가본 데도 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해가지고 차차 이제 이제 마음적으로는 좀 많이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입으로만 하는 일을 주로 하다가 물론 제 전공이 도자기라서 신체적으로 많이 활용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을 때 작업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이제 주로 막 이렇게 활동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식당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다면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난 밥 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정말 좋아하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초기에는 지난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죠. 춥기도 많이 추웠는데 시작하고 한 3개월 동안은 좀 사람이 많이 오면 사람이 많이 와서 한숨 또 많이 오다가 안 오면 또 왜 안 오나? 때문에 한숨 이렇게 많이 올 때는 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한숨 또 안 올 때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를 싫어하는 거지? 나는 한숨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지금도 완전히 컨트롤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가게 일과 일을 조금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틈이 생기면서부터 조금 제주 밖에 있었을 때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횟수가 많이 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행복하지? 나 행복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한 느낌이 들었고 지금은 제가 그 행군 바깥에서 떨어져 나와 처음에는 좀 이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웠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난 두려워 있고 지금은 아주 내 시야에서 멀어진 그 행군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내가 보는 하늘, 내가 보는 바다, 내가 보는 식구들 보면서 정말 미워질 때도 있고 정말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게 내가 그냥 그때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면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이게 뭐냐 식당 하시는 분이 막 코드 주시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돈가스다. 그러면 뭐 저기 고깃점에서 냉동 그걸 썰어가지고 다 다져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 튀기만 되는데 그것을 또 저기 축협에 가서 사가지고 냉장을 사서 또 직접 또 썰고 직접 또 다지고 하려니까 그런 게 진짜. 그래서 좀 더 신선한 걸 주려고 하니까. 아니 뭐 근데 굳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다 이제 다 이렇게 갖다 줘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는 요리를 하게 되면 몸은 편하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주도에 굳이 오지 않았다. 트릭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작든 많든 내가 만족하면 내가 만족하면서 살려고 제주도에 왔는데
내가 믿을 수 없고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는 싫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축협이 아니지 도살장으로 도축장 옆으로 가서 가지고 오는 이유가 그리고 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받아온 고기가 신선하고 정말 맛있을 줄 알아서 다듬었는데 막상 튀기고 나니까 질기더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나중에 솔향 이 근처에 이제 돼지고기 하시는 사장님 말로는 바로 받아온 고기는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야 된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공부고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신선한 고기는 소금하고 후추하고만 뿌려도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가 편안하게 해주면 굳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람도 죽으면 이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네. 좀 이렇게 놔둬야 좀 이제 풀리면서 이게 되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이틀 정도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줄 걸 계산 못하고 뭐 어린이날 같은 것도 예상 못하고 있다가 그때 한번 도축장은 토요일날 일 안 하거든요. 네. 금요일까지만 일하는데 너무 주말에 보낼 돼지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토요일날 아침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다가 동네 마트에서 우리 고기를 대주겠다고 옛날에 하신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가지고 와라. 간 김에 손질하는 것도 다 해갖고 와라. 해서 그 고기를 딱 받았는데 이틀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냉동인지 냉장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분명히 냉동이었고 그분들은 자랑으로 어느 돈가스 어느 집에 자기가 고기를 다 된다고 하셨지만 내가 그동안 엉덩이 퉁퉁 두드리던 그 고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팔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리 도축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또 도축장 뭐냐면 좋은 게 도축장 갔다가 그 도축장 외곽에 핀 핑크색 동백 아세요? 핑크색 동백을 또 발견해가지고 그걸 또 꺾고 와서 이 테이블마다 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주 사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몸은 피곤한데요. 지금 우리 레스토랑 메뉴가 달랑 4개예요. 좀 단골손님은 지겨울 때가 근데 그 4개 하기 너무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신체적으로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살이 좀 훅 빠졌다가 익숙해지니까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주에서 또 제주의 공기만 마셔도 이제 이 몸이 좀 부풀어 오른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취향이죠.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주 이주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찾아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렇게 문의를 해도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A를 갖추고 오시는 분들 보시면 막 이렇게 그때 어떤 분은 막 식사하시다가 사람들이 많으면 그 다음날 막 또 이렇게 괜찮은가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연결시켜드리고. 연결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시면 저도 좋은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출되니까 블로거도 이렇게 노출되니까 딱 들어오시면 눈빛을 보면 우리는 가게가 작아서 눈빛이 다 보여요. 눈빛을 보면 저분이 나를 아는 것 같아. 난 저분을 몰라요. 그럼 저분은 책이나 뭐를 보고 온 거죠. 근데 뒷자리에 앉아갖고 우리를 아주 유심하게 팔짱을 끼고 막 아래로 막 관찰을 하고 마지막 가는 말은 나 너 알아 이러고 딱 가시면 저희들 상처받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노출당하거나 노출당해서 큰일 날 건 없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우리가 노출된 어느 조금 부분에 읽고 와서 우리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관찰해 주시면
우리는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그날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도움을 그러니까 뭐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처음 제주도 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 큰 될 도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오시는 분한테. 저도 제주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찾은 선배가 어디 살아라. 그냥 그거 말 믿고 그냥 아파트 구하고. 그렇죠. 맞아요. 예.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죠. 예.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생활하는데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엊그저께 와이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주에 이주하는 게 꿈이었고 네. 꿈이어서 제주에 이주를 해서 만족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는 그걸로 그치면 안 되지 않느냐. 제주에서 아직 뭐 물론 이제 농산물 유통하려고 하는 거 목표도 가지고 있고 하긴 하지만 제주에 이주한다는 것 자체가 꿈인 거는 이주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3가지 꿈이 있어서 이제 제주에 이주하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 이제 뭐 난 원하는 내 꿈을 이뤘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주 와가지고 좀 다른 목표도 좀 가지고 또 다르게 할 일들도 또 찾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왕 여기 왔으니까 가끔 보면 제주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 내가 나서지 않고 다만 이제 뒤에 서포트하면서 좀 많이 좀 좋게 변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 그것도 또 보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나서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다만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견해를 보고 그것이 맞으면 또 바뀌고 그리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 방치된 그 불탄 폐허를 우리가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꾸며서 이곳이 또 사람들이 밤에 산책할 때도 환해서 좀 안심 있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됐다면 그것도 우리가 잘하는 일일 것 같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이 제주도가 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스토리 두 분이 소개된 스토리를 듣고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근데 되게 바쁘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을 언제 건네야 될까 한참을 이제 이렇게 좀 봤었는데 어쨌든 새로 또 오셔서 이제 선생님 말씀 두 분 말씀 또 듣고 하실 분들은 어쨌든 뭐 시간대로 보면 2시부터 5시까지가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메리앤폴이 어쨌든 또 이 메리앤폴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